예,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사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셀 기초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거 하려고 좀 이 수업 수강 신청했던 거고 이거 듣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데이터 입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워크시트 사용 기초 설명을 가볍게 했고요. 이제 데이터 입력 방법, 수정, 삭제하는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히 할 거. 이미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요. 열어서 직접 몇 번 두들겨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한 30분에 걸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다가오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 어떻게 하죠? 그냥 셀을 선택하고 타이핑 치면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냥 문자를 타이핑하면 문자로 입력이 되고 엑셀이 좋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 입력해도 문자일 땐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또 숫자를 입력하면 갑이구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식일 땐 어떻게 하죠? 식일 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식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는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는 또는 골뱅이 표시를 하게 되면 그 표시 있죠. 그럼 이건 어떤 식이나 함수가 들어오는 거구나로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은 엑셀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를 해주고요. 수정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수정에 관련된 에디트에 대한 단축키는 F2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도 마찬가지로 셀을 선택하고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셀 수정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아니면 셀을 마우스로 가볍게 더블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면서 I자변의 커서가 나타납니다. 데이터 삭제는 어떻게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에서 어떤 입력한 내용을 삭제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스페이스를 쳐서 입력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삭제 아닙니다. 이거는 빈칸을 입력하는 겁니다. 변경이죠. 삭제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럴 땐 꼭 딜리트 키를 눌러 주어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고 그러면 다 배운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추석 체크가 안 되겠죠. 네, 일단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시작합시다. 데이터 입력.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 숫자, 값이죠. 그리고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이 수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함수도 포함이 됩니다. 함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그거만 조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수식. 수식. 아까 는을 입력한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요. 텍스트 입력하는, 텍스트라고 하면 문자나 문자열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열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글자 하나일 때는 문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글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자는 문자열에 포함된 원소죠. 이런 얘기할 필요 없구나. 네, 문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들은 다 문자입니다. 텍스트의 문자나 문자에 속하는 건 문자, 숫자, 공백, 특수 문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숫자가 왜 텍스트지? 알파벳과 섞여 있을 때 또는 공백이나 특수 문자랑 섞여 있는 숫자는 그거는 문자로, 즉 텍스트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숫자나 값은 숫자만 들어갈 때만 숫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숫자가 알파벳, 우리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만 들어있을 때 값이 되는 거지 그 뒤에 A, B, C, D 또는 특수문자가 붙으면 이거는 문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는 자동으로 왼쪽 맞춤으로 정렬이 됩니다. 셀이 있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맞추어진다는 거죠. 어떤 셀 속에 숫자가 여기 1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문자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셀 속에 숫자가 여기에 1 적혀 있으면 이거는 숫자로 인식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자를 이런 식으로 놓고 이거를 오른쪽 정렬을 해버리면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들 딱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래도 기본으로는 저렇게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된다. 셀의 왼쪽에 맞추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취급하고자 할 때는 따옴표를 먼저 찍어. 따옴표 딱 하고 숫자를 이렇게 적게 되면 요거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일반적 숫자도 숫자만 덜컥 입력하게 되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숫자, 값으로 인식이 되는데, 아, 이거는 문자로 처리하고 싶어. 이럴 때는 헛다운표 하고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이제 내가 초창기에 뭐 비지컬크 멀티플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옛날 오리지널 엑셀의 할아버지들은 이런 걸 입력하게 해줬거든요. 할 때 이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문자 입력할 때는 다운표를 하고서 문자를 치게 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아예 사용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데이터를 입력해라. 프로그램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다. 뭐 프로그램 언어들도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넘어가거든요. 프롬 언어, 그러니까 프롬 짜다 보면 이게 뭐 정수 타입이다, 실수 타입이다, 문자다 할 때 변수 지정을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뭐 베리어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문자 넣으면 문자 변수를 만들고 숫자 넣으면 숫자 변수.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혹시라도 C 프로그램, C 언어 같은 걸 듣는다면, 프로그래밍 교양을 듣고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어쨌든 엑셀도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이렇게 셀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데 셀 옆에 이렇게 느낌표 마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엑셀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왠지 좀 의심스러워. 얘가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고 이러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워닝을 내보냅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표를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입력했는데 이게 텍스트 형식의 숫자 같아. 맞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숫자, 텍스트라는 소리죠. 이거 숫자인데 잘못 넣은 거지? 그럼 숫자 변화를 여기서 딱 선택해주면 느낌표 누르고 다음 메뉴에서 선택해주면 숫자로 변환이 돼버립니다. 아, 이런 경고가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내보내지 마. 아, 이거 맞아. 너는 그렇게 나 이거 문자로 넣은 건데 네가 이게 헷갈리면 이 메시지 무시해. 물론 요 셀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엑셀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사용자 입력을 잘 분석해서 문자인지 숫자인지 수식인지 판단도 해주고 혹시라도 잘못됐을 것 같으면 이렇게 느낌표로 경고를 내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입력할 때 이렇게 나오고요. 셀이 선택됐을 때는 이게 나오고 아닐 때는 요 셀 요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마크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녹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 딱 셀을 선택하고서 느낌표를 눌러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텍스트의 입력, 데이터 입력 중 텍스트 입력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중에 숫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숫자 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엑셀은 또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숫자가 우리 날짜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또는 시간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날짜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가 날짜나 시간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은 그것도 구분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또 그걸 표시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일관되지 않게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엑셀은 그걸 구분해서 숫자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구분해서 일반적인 숫자죠. 날짜,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모두 다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오른쪽 정렬. 그래서 날짜, 물론 이거는 아직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고요. 내가 입력하다가 날짜면 몇월 며칠하면 뭐 4-1 근데 앞에 는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입력하면 수식으로 입력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요걸 딱 받아들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날짜 말고는 없거든요. 수식이 아니라면 4학년 일반 이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날짜를 표시할 때 저렇게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4-1 누르면 자동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콜론 요거 땡땡 이렇게 점점 이건 콜론 이렇게 하면 반 콜론 이렇게 쉼표 이건 세미콜 세미반이라는 소리죠. 요거는 풀 콜론 안 하고 그냥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콜론이 수식 사이에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숫자는 크게 봐서 양을 나타내는 숫자,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 이 특수 문자들이 어떻게 배치됐냐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데이터를 입력함과 동시에 엑셀은 자동으로 요것들은 이네 자동으로 요 셀의 어떤 속성을 설정해요. 이 셀은 어떤 데이터 입력된 정보를 자기가 설정을 해서 그때 이건 날짜가 들어갔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샘플로 이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날짜를 딱 집어넣게 되면 요 아랫줄은 다 날짜 데이터로 자동으로 우선 인식을 해버립니다. 입력하다 보면 이런 거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괜히 설명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양, 날짜, 시간으로 구분돼서 처리가 되고 숫자 데이터는 다 오른쪽 맞춤으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마이너스가 3개 이상 들어가면 날짜 데이터가 아닌 게 되고 문자 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자 열, 마이너스 3개 이상 들어가면 하나나 2개 들어가면 날짜로 인식이 되고요. 콜론도 하나나 2개가 들어가면 시간으로 인식이 되지만 3개, 4개 들어가면 그 문자로 인식이 되나? 될 겁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난 될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런 거죠. 뭐 하나 다음이 처음이 1이고 2고 3이면 네 번째 4가 나올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럴 거라 믿는 겁니다. 해봐야겠다. 그리고 맞춤이란 리본 탭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가로, 세로를 맞추는 거고요. 가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를 맞추는 거고요. 요거는 셀의 높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합니다. 행 높이가 높을 경우 문자 크기보다 그럴 경우 위에 맞출지 아래 맞출지 가운데 놓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으로 제시된 이 셀들은 그냥 한 줄 단위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셀을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겨서 행 높이를 이만하게 만든 다음에는 내용을 한번 조절해 보기 바랍니다. 이 기능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들여쓰기, 내어쓰기 기능입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요. 문자열을 입력한 경우, 문자를 입력한 요 기능도 한번 써보면 문자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궁금한 이런 게 나오면 입력한 다음에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고 이것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발명과 새로운 거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의 실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꾸 해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거 봐요. 자꾸 나도 누군가 독촉하고 있네. 요번엔 수식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그러니까 셀에 입력해서 데이터 종류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문자, 숫자, 그리고 수식입니다. 문자, 숫자, 수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손가락이. 수식은 문자는 그냥 알파벳이 그냥 알파벳이나 한글을 치게 되나 특수문자를 치면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숫자를 문자로 인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콧다운표 쓴다고 그랬죠. 다운표하고 숫자를 치면 이거 문자로 인식이 되고 또 문자는 셀에 입력된 다음에 왼쪽 정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식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는 아무것도 없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그걸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입력이 되면 값으로 양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서 바로 입력이 되고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지죠. 근데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 중에는 날짜와 시간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엑셀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가 2개, 하나나 2개 들어가면 날짜 데이터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콜론, 땡땡이 2개, 하나나 2개 들어가면 시간 데이터로 해서 자동으로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셀에 대한 성격을 이건 시간 데이터가 입력된 셀, 이건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셀, 이건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입력된 셀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화면에 있는 내가 말하는 거랑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거 녹화하면서 내 얼굴 보거든요. 되게 살쪘네. 네. 마지막으로 수식입니다.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네. 수식은 꼭 이 는 표시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골뱅이 표시해도 됩니다. 둘 다 이제 이건 함수 부를 때 보통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살아 있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는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을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수식 말고 셀, 아까 요게 셀 주소라고 그랬죠. 이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셀 주소가 앞에 알파벳이 나온 이유를 알겠죠.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값인지 셀 주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앞에 알파벳을 해갖고 수식에는 알파벳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쫙 생각을 해갖고 이게 왜 나왔지 판단해 보건데 뒤에 숫자가 나왔어. 즉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주소구나라고 얘가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는으로 시작된 곳에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이 되면 다 주소로 처리가 됩니다. 문자로 처리 안 됩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문자열도 연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에 대한 연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문자열에 대한 연산도 더하기가 연산이 있습니다. 뭐 컨캐트네이트라고 하는데 문자에서 붙여주는 경우도 더하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도 더하기로 해서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나중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식 안에 따옴표로 묶이지 않은 알파벳이 나오면 이거는 주소, 셀에 대한 주소로 인식한다는 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걸 분석을 해서 요 연산자에 따라서 더하기 연산지, 빼기 연산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를 단계별로 수행을 합니다. 계산식을 수식하는 식이 들어가는 걸 수식이라고 하고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숫자, 연산자, 셀 참조, 함수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sum, summary, 약간 합이라는 소리 있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함수는 꼭 뒤에 괄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이 함수가 수행하고자 하는,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의미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식을 값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셀 주소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알파벳이 나왔는데 숫자가 안 붙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얘 어떻게 하죠? 이 sum이 뭔지 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엑셀에 다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이름에 수식에 특정한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게 등록된 거다. 그러면 함수구나로 받아들이고요. 뒤에 바로 괄호가 이렇게 열리면서 괄호를 열어서 대상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괄호는 꼭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 열면 하나를 닫아주고 두 개를 열면 두 개를 닫아줘야 됩니다. 잘 하다 보면 요게 쌍을 맞춰서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짜리일 때는 티가 나질 않는데 어쨌든 데이터 입력할 때 수식은 는으로 시작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수식에 입력 가능한 건 숫자, 연산자, 셀 주소, 함수 등이 입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한 거 문자열도 더하기 연산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워크시트. 표지와 우리 일반적으로 통합문서 열면 나오는 기본적인 창이 워크시트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표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다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표를 만든다면 엑셀도 그렇지만 열 제목, 행 제목이 행 번호가 나오죠.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보통 그 데이터에 대한 통계값, 합이라든지 평균, 개수에 대해서는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표시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어떤 내용을 정리한 건지는 보통 위에 제목이란 이름을 달아서 표시를 하죠. 이거는 뭐에 대한 거다 해서 위에 제목을 달고 그 밑에 데이터를 정렬을 하죠. 그래서 행으로 열로. 보통 여기는 구분하는 내용들, 이거는 동일한 구분 기준하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누적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런 기준으로 다 합니다. 주로 공통사항이 여기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공통사항에 대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들은 밑으로 쭉 열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 통지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공통사항들이죠. 물리 점수가 표준 기준으로는 얼마였고, 백분율은 얼마였고, 등급일 때 뭐다. 여기 제목 나와 있고요. 여기 좀 복잡한 표긴 하지만 여기 열 제목, 행 제목들 나왔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왜 사용하냐? 표를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하죠. 시각적인 의사소통과 자료의 정렬이 쉬워서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데이터를 구분하기 쉽다. 이 정렬이라는 것도 기억을 합시다. 영어로 sort라고 하는데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래 페이지는 정렬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어떤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거죠. 표를 만드는 이유는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표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어떤 데이터 값을 쉽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만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훌륭한 자료가 되는 거죠. 지금 엑셀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어떤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의 형식이 도표가 되는 겁니다.
엑셀은 표나 도표 만들기가 아주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표를 만드는 거다, 도표를 만드는 거다 꼭 염두에 두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레이아웃. 워크시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 만들 때 이런 기준하에 만들어 달라. 왜?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유사한 말로는 시각적인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예, 워크시트에 입력한 즉 표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죠? 극장별 월간 입장 객수 제목. 이거 뭐죠? 구분. 뭐 월별로 구분이 되어 있네. 여기는 지역별로 극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네. 뭐 행과 열이 바뀌어도 의미는 뭐 일맥상통합니다.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에다가 무엇을 배치할 거고 열에다 무엇을 배치할지는 표를 만드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이 표로 봐서는 뭘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컨대 이 표로는 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월별로 입장객 수를 비교하는 거구나. 월별 이만큼이 됐는데 각 극장들이 얼마씩 들어갔구나. 이걸 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닌가? 그냥 각 극장별로 매달 얼마씩 관객이 들어가는 걸 볼 건가? 예, 그렇다고 얘기해도 할 말 없죠. 어쨌든 그걸 다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는 어떤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위에 설명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뭐가 뭔지 알잖아요. 제목, 구분, 여기는 통계 데이터 합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합이 들어가야 돼요. 같은 얘기죠? 구감은 같잖아요. 그렇다가 가로 세로를 다 더하면 안 되겠죠? 가로나 세로 중에 하나의 값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예, 데이터 입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셀을 클릭한 후 키보드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된다. 셀 선택 입력. 아까도 얘기했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탭 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죠? 그리고 Shift 키 누르면 거꾸로 방향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왜 왼쪽으로 붙었지? 왜 이게 왼쪽으로 붙었죠?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탭 누르는 거, 엔터 키 누르는 거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얘는 탭으로 한번 해보고요. 얘는 엔터로 한번 해보라는 소리겠죠. 빨리 해요. 오케이? 네,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키보드에 없는 그런 문자도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까이서 눈을 부릅뜨니까 무섭게 보여가지고 좀 뒤로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리본에 보면 오른쪽 편에 물론 홈 리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호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메가 표시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보드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바로 현재 선택한 셀에 커서가 있는 곳에 입력이 됩니다. 메뉴상에는 삽입 탭에 기호의 기호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리본 특점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수 문자가 필요할 경우 특수 문자 탭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사용한 기호 있죠? 내가 위에서 골라서 몇 번 삽입 자리를 했으면 그것은 여기에 이만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거라는 소리죠. 이거 누르고 삽입 눌러도 동일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고요. 그 종류는 여기 폰트별로, 글꼴별로 나눠지고 여기에 보면 하위 집합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어디에 있는지 대충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사용할 때는 리본의 오메가 표시 기호를 누르거나 삽입 기호에서 기호 단추를 클릭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특수 문자는 어떤 용도가 되는 거죠? 숫자예요? 수식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즉 텍스트가 되겠죠. 특수 문자는 텍스트로 처리가 100%다 텍스트 처리됩니다. 오케이? 예, 그 밖에 거기에는 없는데 자주 쓰는 것 중에 또 이상한 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문자 입력은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나도 이거 잘 쓰지는 않는데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한글 자음 기억이나 니은을 한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보면 스페이스 바로 옆에 한자 키 있거든요. 한자 키를 딱 누르면 기억을 누른 다음에 바로 이걸 누르라는 소리 한자 키를. 그러면 기억에 대한 한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억에 대한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니은 누르면 니은에 대한 특수문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 자모에 따라 틀려지는 거 나름대로 특수문자를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기억을 해두면 원문자는 시옷을 누르게 되면 이런 원문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원 숫자 문자 오구나 알파벳도 아니야. 오아 할 때 이응 시옷일 때는 원문자도 괄호 문자가 나오네. 리을일 때 일반적인 단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눌러봐요 지금. 그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오른쪽에 좀 앞에서 설명 특수문자 있는 오메가 누르고서 눌러서 찾아간 그 표에서 찾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은을 누르고서 여기 꺾은 가로 하고 싶으면 숫자 4를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해줘도 되고 이동키를 이동한 다음에 엔터 눌러도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한 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표에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한글 자모를 입력하고 제시된 목록에서 찾는 방법도 기억해 줍시다. 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크게 봐서 텍스트, 숫자, 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죠? 그리고 셀을 선택하면 입력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죠. 텍스트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문자가 알파벳이나 한글이 들어가면 자동 텍스트가 되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됩니다. 값이 되는 거죠. 이 숫자는 크게 봐서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값, 날짜, 시간으로 구분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수식은 특징이 뭐죠?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값으로 표시가 되고요. 알파벳이 나오면 이건 주소, 셀의 주소로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그 형식을 갖춰야 돼요. 알파벳, 숫자. 그리고 그 밖에 이 셀의 주소가 아닌 알파벳이 나오면 이게 함수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면 에러 표시됩니다. 함수는 괄호가 꼭 뒤붙는다는 얘기도 했고요. 세 종류의 데이터 입력은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입력한 셀 선택하고 데이터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은 키보드 타이핑하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V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오케이. 셀 선택한 후 모든 데이터의 입력이 진행된다.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하기 꼭 실습을 통해서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 자동 완성입니다. 자동 완성 어떤 셀에 몇 개 문자를 입력한 것이 이미 그 열의 다른 셀에 입력한 텍스트와 일치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 특별회원, 일반회원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일자를 딱 친 순간에 요 위를 뒤져서 동일한 내용이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죠.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검색창에도 치면 자주 내가 썼던 입력했던 내용이 있으면 내가 그럼 유수복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수봉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도 있다는 거 설명을 합니다. 이때 자동 완성의 기준은 요 위에 윗줄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윗줄에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나오질 않죠. 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안 나왔다가 세 번째 일반회원 또 입력하면 바로 이제 일반회원이 있기 때문에 1만 입력해도 반회원이 붙어준다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자동 완성 기능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동 완성 기능과 특수문자 입력 기능 실습하라는 겁니다. 시간 여유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이고요. 여기서 내가 굳이 여기 설명을 또 하면 좋아하겠지. 자동 완성 기능은 그 윗줄에 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새로 입력하는 데이터가 위랑 일치되는 정도가 가까운 놈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틀리면 바로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직접 해보기 바라고요. 키보드에 없는 문자 입력할 때는 삽입의 기호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한글 자모를 입력한 다음에 한글 한자 버튼 누르면 이게 목록으로 나왔죠. 그 기능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실습을 통해서 익힙시다. 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빠른 데이터 입력 방법입니다. 빠른 데이터 입력 방법. 여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데 동일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여기도 다 채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까 배운 걸로는 이거 입력하고 밑으로 잡아당기고 또 이거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은 이거를 선택하고 요 끝에 있는 핸들 있죠? 네모난 거.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놓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하면 됩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은 요거를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하던 컨트롤 V를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전체 내용이 동일하게 채워진다는 거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설명이 못 필요해. 직접 해보면 돼. 오케이? 꼭 해봅시다. 예, 덮어쓰기 수정입니다. 아, 이거 30분 넘어갈 것 같으네. 예,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 내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데 이걸 고치고 싶어요. 어떡하죠? 다시 클릭하고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한 다음에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면 셀이 선택이 되죠. 또 한번 클릭하면 여기 I자 모양의 커서가 나오면서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대상을 선택하거나 이동키를 그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셀 안에 I자 모양의 커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수정된 셀을 선택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엔터나 탭을 누르고 이건 완전히 교체하는 경우고요. 덮어쓰기. 수정을 할 때는 살짝 한번 또 클릭한 다음에 속에서 커서 깜빡이면 고쳐주면 됩니다. 또 수식이 들어간 경우는 거기에 사용한 수식이 이런 식으로 컬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B1이 누군지 파란색으로 나왔죠. B2는 빨간색으로 나왔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시각적으로도 그 주소가 지정하는 것이 어딘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 잘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엑셀. 예,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 앞에 같이 덮어쓰기 기능이 있는가 수정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수정하는 셀을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아니고요. 따닥 이렇게 해야지 속에 I자의 커서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됩니다. 또는 셀을 선택한 후에 F2번 키, 이게 에디트, 윈도우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공통 키거든요. F2 누르면 수정으로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나오죠.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 더블 클릭은 천천히 더블 클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데이터의 삭제는 너무 쉽죠? 삭제하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셀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한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 칸은 빈 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삭제는 두 가지 방식,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셀을 통째로서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 지우기, 메뉴도 내용 지우기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삭제를 했을 경우 삭제 딱 선택하면 여기서 물어봅니다. 아, 그걸 지운 다음에 셀을 이쪽에서 잡아당길 거냐 밑에서 위로 올릴 건지를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또는 지금 네가 선택한 셀을 행 전체냐 열 전체를 지울 건지도 물어봅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잘못하면 옆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데이터가 다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 확인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지우는지, 데이터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고 나면 이거 뭐 하지만 여러분 똑똑하니까 네,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빠른 입력 방법, 빠른 복사 방법도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기억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이번 시간 수업 끝.